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그냥 고집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되돌려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근데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CEO 저널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EO 저널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든 것 그걸 다 하고 있고, 우리 당이, 저는 이제 소속된 당이 국민의 힘인데, 당이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신뢰를 많이 잃고 있으니까,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정치가 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우리 동지들이, 구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좋은 얘기를 써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그동안의 느낌으로는 안보 이야기라면 답이 잘 안 와요. 댓글이 안 달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민생 이야기 하면 이제 많이들 답들이 오죠. 이 말을 바로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는 민생이 국민들의 아젠다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소리할 수는 없으니까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정말 고맙고, 또 우리 여러분,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정말 고맙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전달해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추구했던 것은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무엇이 국민들 살기 좋게 하는 방법인가, 이걸 이제 추진을 했죠. 예를 들면 2007년 1월 달에 매 신년에 이제 신년 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갔는데, 다 모인 분이 과학기술인인데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 경제가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같이 좀 고민하고 주변의 분들하고 수기해서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사방에 길이 있다. 사면초가 대신에 사방에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4가지 길이, 넓은 길, 해외에 진출하자, 해외. 그래서 제가 장관 5명을 특임 장관을 세워가지고 각 대륙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근데 좋은 그 프로그램, 좋은 사업, 이걸 이제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6군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장관급 5명을 이제 각 대륙마다 보냈어요. 이래서 경제를 살리는, 그 불과 3달 만에 내 기억엔 8조 엄청난 수주를 한 거죠. 둘째는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 뭐냐면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다 풀어주면 되거든요. 또 셋째는 우리가 잘하는 거, 예를 과학기술, ICT 이런 거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길,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벤처 창업 이런 거를 해나가자.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규제 다 풀면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살아나고, 특히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대부분 민생이거든요.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민생이 살아나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 길이 있는데, 욕심을 부리면 이제 길이 안 보이죠. 이런 걸 막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계에서 우리 청년들은 경험이 우선 많지 않고 자산이 넉넉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정부나 우리 경제계에서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도 있고 또 전략도 있고 시장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적인 인재들이 해외에서 움직여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안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만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큰 기업들도 국내에서만 있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해외 사업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크게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대기업들이 또 스타트업들을 또 도와줘야 돼요. 해외에 나갈 수 있게. 그래야 개척하고 나가서 할 수 있죠. 그냥 가라. 그럼 못 갑니다. 나는 그 길을 열어줘야 돼. 아까 내가 사방의 길이 있다 할 때에 넓은 길, 장관들 내보내서 이 장관급 특위위원들 보내가지고 도와주니까 이게 이제 안에 우리 산업부나 이런 데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많은 성과가 난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나 그냥 다 퍼줘가지고 살아나지 않죠. 창업하고 해외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포인트,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회가 되는 거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꼰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이제 말한다면, 저는 사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그래서 이제 고시를 처음에 준비한 것도 도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검사로 일할 때도,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안 하던 일도 해보자. 내가 이제 장관 시절에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무료 변호사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도와주게. 한 동네마다 변호사 한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걸 돈 받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변협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호사 됐느라고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음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해달라.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1,500명. 어려울 때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이제 도전을 하면. 도전을 하셨죠. 근데 그냥 도전해버리면 그게 무모한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도전을 하면 실패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 젊은 분들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성세대로부터 물어라. 되게 안 물어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보면 아마 도토리 기재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에게 물어라. 우선 부모님에게 묻고, 그게 어려우면 친구, 엄마, 아빠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에게 물으면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또 젊은 이들이 물으면 기성세대는 또 굉장히 기쁘게 답을 해줍니다. 자기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어른에게 물어라. 둘째는 실패한 사람에게 물어라. 실패로부터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도 물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하지 말라. 셋째는 성공한 사람에게도 물어라. 성공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치인, 자기 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당도, 우리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두면 길이 열립니다. 근데 다 당심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그냥 고집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되돌려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근데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이것도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에게도 많은 지적을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돌이켜서 사과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데, 이 사과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난 지난번에 이제 4.15 총선 때 내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했죠.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만 딱 승패만 놓고 보면 우리가 졌지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잘했던 부분은 더 키우고 잘못한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정말 국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쳐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반면교사로 좀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셋째는 좀 제가 이미 당 대표를 했죠, 한번. 네. 그때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정치를 하자. 구태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우리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많을 때도 그 상대당의 적은 숫자에 자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잊지 말고 집요하게 파내야 되죠.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셋째는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돼요. 선제적으로. 예. 뒤늦게 지적받고서 움직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정책, 당의 정책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민부론, 경제학자들 50명, 또 현장 전문가들 20명, 70명이 그 몇 달 동안 거의 새벽부터 모여서 그냥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민부론, 국민을 부자되게 하는 경제이론, 민부론, 그 민평론, 이제 안보 이론, 민교련, 그러니까 교육 이론, 민교론.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서 만들면 이미 그건 정치가 되는데 평상시에 만들어가 되면 민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도 내가 그냥 누굴 뽑아가지고 이 사람 임명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추천이 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현장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와서 당에 여러 이제 위원회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역할을 하게 이렇게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공천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진 거 이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다시 되살려서 제대로 되게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특히 민생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한동안은 민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민생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파벌 없애기였습니다. 그땐 친박, 친이 이렇게 파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 계파 얘기를 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기도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좀 당대표가 되고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또 친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 삼겠다. 친황 하지 마라. 굳이 친자를 붙이고 싶으면 친한, 대한민국 친한이라고 해라. 그 정도로 내가 강하게 이제 파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 말하면 정치라는 거는 모여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조직 아닙니까? 그게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벌을 어떻게 보면 또 다 작은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리더십이 당대표 이렇게들이 많은 얘기들을 정말 잘 수렴을 하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된 것을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내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뭐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정책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토론회장을 만들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가부를 논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서 그것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이 잘 안 된 것 같고, 수렴의 결과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났으면 그리 가는 게 당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보면 당론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 당론 결정하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 되고 원칙적이 되는 게 이게 민주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 메워나가고 또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